딱히 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 만날 약속도 없는 기나긴 추석 연휴. 우리는 책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보자고요. 제가 나름의 테마별로 추천하고 싶은 책과 미드를 골라봤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곳만 쏙쏙 시간대별로 찾아가셔도 좋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랑 겹치는 리스트가 있는지 쭉 들어보시기만 해도 재밌을 겁니다. 구독하기는 나중에 누르면 늦으니까요. 지금 눌러놓고 시작할까요? 재밌는 미드는 19금 콘텐츠가 급발진으로 나와서 당황했던 적 많으시죠? 친척들이 갑자기 들이닥쳐도 괜찮을 만한 미드로 추천해드립니다. 이름은 굿플레이스고요. 사람이 죽어서 천국 혹은 지옥을 가게 되잖아요. 누가 봐도 나쁘게 살았던 주인공이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천국에 떨어졌는데 이 천국살이를 계속하고 싶어서 착하게 살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미드입니다. 선정적인 장면이 단 1초도 없는 그런 수준은 아닌데요. 제가 체감하기에 키스를 하는 정도 혹은 야한 농담을 하는 게 1시간에 2초에서 15초 정도밖에 등장을 안 하니까 안심하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어울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인생의 의미를 좀 교훈적이고 재미있게 또 배울 수가 있어서 재미까지 잡은 미드입니다. 중간에 뚝 끊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연휴가 길 때 정주행하실 만한 긴 시리즈를 찾으실 텐데요. 저의 추천은 브레이킹 배드입니다. 화학 선생님이 마약 왕이 되어가는 이야기인데요. 막 가볍고 코믹한 분위기는 아니고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줘서 사람들이 인생 미드로 꼽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노재민 학교 화학 선생님인데요. 돈이 많이 없어서 투잡도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인은 임신을 했고요. 근데 폐암에 걸려버립니다. 내 가족을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은 찰나에 마약을 만들어서 돈을 확 벌어야지라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데요. 마약 제조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서도 나름 참신하고 능력이 있었던 이 선생님, 나라면 저 상황에서 이럴 수 있었을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선택을 한 게 전적으로 옳은 일일까 혹은 나쁜 일일까라고 명확하게 하나로 말할 수 없어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져보게 하는 의미와 재미가 둘 다 있는 기나긴 시즌5에 정주행할 수 있는 미드입니다. 이번 달까지만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시리즈들을 미리미리 봐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응답하라든가 오나의 귀신님 이런 시리즈 되게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달까지만 서비스가 된다고 합니다. 혹시 넷플릭스에서 이 작품이 언제 끝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를 여기 남겨둘 테니까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사우스 코리아를 찾으시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번 달 종료 예정작을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와 같은 30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로맨스 영화도 하나 골라봤는데요. 최신작은 아니고 우리도 사랑일까 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2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이 노래가 이렇게 슬프게 다가올 수도 있나? 라는 마지막의 느낌을 공유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쓰디쓴 사랑의 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게 모범생으로만 살아온 사람이라면 되게 쿵 하고 뭔가를 얻어맞은 것 같은 묵직한 여운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착한 남편과 살고 있는 어느 여성의 이야기인데 갑자기 찾아온 사랑에 흔들려 버립니다. 분명히 나만을 바라봐주는 착한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렬하게 찾아온 사랑한테 대책 없이 흔들려 버려요. 하지만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어릴 적에 상상했던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핑크빛으로만 나아가지 않는다는 쓰디쓴 점을 깨닫게 된 바로 그 시점에서 나의 지나갔던 아름다웠던 추억과 쓰디쓰지만 사랑의 고통을 매력으로 느끼실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30대 분들이라면 우리도 사랑일까 이 영화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얘기를 나누기 좋은 긴긴 밤이라는 책입니다. 중간중간 들어있는 그림도 굉장히 예쁘고요. 두께도 두껍지 않아서 연휴 기간 동안 전부가 같이 읽고 얘기를 나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투명한 유리알처럼 참 아름다운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초원에 살던 코뿔소가 동물원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동물원에서는 알을 둔 펭귄과 함께 탈출을 하게 됩니다.
부화한 이 아기 펭귄을 안전하게 바다까지 데려다 주게 되는 긴 밤을 지내면서 서로의 우정을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야기의 갈등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사람마다 감동을 받는 포인트가 전부 다를 거라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으로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여서 가족이 함께 읽어보고 이야기 나눌 책으로 긴 밤 추천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도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딱히 악역이 나오지 않고 훈훈한 에피소드들이 가득하고 어렵지 않게 가볍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에요. 알코올성 치매로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서울역의 노숙인이 어느 편의점 알바로 채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알바가 동네 사람들에게 훈훈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일상적인 소재에 답답함을 불러오는 막장이나 악역 캐릭터가 없고 훈훈해서 그래서 힐링되는 스토리를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은 미뤄왔던 책이라면 가볍게 읽어보실 책으로 불편한 편의점 골라 드시면 되겠습니다. 연휴니까 추천 가능한 되게 재밌는데 두꺼운 책입니다. 690페이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헤일 메리라는 책인데요. 영화 마션을 재밌게 보셨다면 놓칠 수 없는 책입니다. 감자 캐먹는 맷 데이먼 너무나 재밌게 보셨죠? 이제는 외계인과 소통하는 라이언 고슬링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까 나는 위기의 지구를 살릴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태양의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지구가 꽁꽁 얼어버릴 위기에 처합니다. 태양의 온도를 떨어지게 한 아스트로파지라는 외계 생명체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타우세티라는 별에서는 유독 힘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내서 정보를 지구로 전송해주는 임무를 맡았어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이 타우세티라는 별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혼수 상태로 데려가는 설정인데요. 여기에서 깨어나 보니까 자신의 동료 과학자들은 죽어 있고 타우세티 근처 가고 있는데 외계 생명체를 만납니다. 똑같은 문제 때문에 자신의 별을 구하기 위해 우주선을 타고 온 종족인데요. 이름은 로키라고 붙여주고요. 점점 소통을 해가면서 서로에게 부족했던 점들을 기술로서 하나둘씩 해결해가면서 서로의 별을 구하게 되는 해결책을 안고 안녕하고 헤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지구는 구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과 외계인 로키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양심이 있지 어떻게 690페이지나 되는 게다가 SF 소설을 다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호주에서 5년을 살다 왔어도 영어로는 욕밖에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이 두꺼운 SF 소설을 읽었어도 과학 지식은 1도 모르는 저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문제가 발생했군, 나중에 해결이 됐군, 여기까지 해당하는 어려운 부분을 좀 스킵하시면서 읽어도 그 단계별로 진행되는 과정만 읽으시면 너무너무 재밌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읽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따로 리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둘게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영화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소설책입니다. 명절이니까 고전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크하고 진지한 소설도 있고요. 희망적으로 진지한 소설도 있습니다. 같은 제목의 드라마가 지금 방영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일본 작가의 소설인데요. 말 그대로 사람이 이렇게까지 살아도 되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 망해가는 누군가의 괴로움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사람이 저러해도 되나? 라는 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던져주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반대로 희망적으로 진지한 내용으로는 제인 에어를 골라봤는데요. 184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남들은 다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여성의 이야기를 보면서 누군가를 응원해가는 스토리가 되게 나는 좋더라 하시는 분들은 고전에서도 이렇게 응원하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옛날에 이런 여성 캐릭터를 보여줬다고? 라는 점도 놀랍고, 어쨌든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가는 주인공의 성장하는 모습에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되는 책입니다.
사실 저도 브리저튼이랑 왕좌의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간신히 시간을 내서 넷플릭스랑 책을 볼 수 있는 분들이라면 기왕이면 재미에다가 의미까지 있는 걸 봐야 조금 더 만족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제가 추천했던 미드랑 책 재밌게 보시고 어떠셨는지 감상평도 재밌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독하기 안 누르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눌러주시고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